20대 초반 제 또래 청년 동년배분들은 농구만화 슬램덩크 안 본 사람 별로 없으시죠? 거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경기 중에 눈에 부상당하고 자유투를 던지는데 몇백만 번도 더 던져본 슛이라고 하면서 눈을 감고 자유투 던져서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기 탄탄한 맛을 느끼면 슬램덩크의 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보여드릴 레스토랑 오아이의 음식에서도 슬램덩크의 맛이 납니다. 레스토랑 오아이는 지역은 청담동이지만 굉장히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층이고 작고 아담한 가게고요. 이런 분위기가 이 레스토랑 성격에도 잘 맞아요. 다른 다이닝들에 비해서 가정적이고 아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으로 집밥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름이 알파벳으로 O 그리고 Y. 부부 셰프님이 운영하시는데 두 분 성의 이니셜을 땄어요. 낭만적이죠? 일하는 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빳빳하게 풀먹은 냅킨, 그리고 식기가 제법 여러 종류가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다이닝 가면 웬만하면 요리 하나 나올 때마다 식기 한 세트씩 그때그때 주는데 여러 개가 미리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요. 차분하고 단정한 메뉴판. 요즘 메뉴를 굉장히 작게 인쇄를 한다거나 종이 한 장으로 대체한다거나 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격식 있습니다. 주류 리스트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고 글라스 와인이나 페어링은 메뉴 오른쪽에 같이 한 페이지 붙어 있습니다. 오아이 오시면요, 와인을 꼭 주문을 하세요. 페어링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면 글라스 와인으로 한두 잔이라도, 술을 못 드시는 게 아니면 꼭 주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와인 핸들링 정말 잘해주시는 소믈리에님, 아니지 여자분이니까 소믈리에르님이네요. 그 서비스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절대로 후회 안 하실 거고, 만약에 방문해서 경험해 보시고 나서도 제 말이 틀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메뉴에 적힌 코스 이름 보면서 우선 좀 기대가 됐던 게 끄넬이라든지 황금광어, 그리고 메인이 오리 가슴살인 점도 그렇고, 그리고 디저트 아래에 보시면 미냐르디즈까지, 여기는 프렌치 정말 잘하는 곳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셰프님들이 프랑스에서 제대로 경험하셨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슈냉블랑 품종 위주로 만드는 크레망으로 페어링을 시작합니다. 샹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샴페인은 포도 품종이 좀 제한적인 편이죠. 이 와인은 루아르 지역에서 만듭니다. 이 지역은 슈냉블랑 품종 많이 쓰거든요. 이 스파클링에도 들어가고요. 덕분에 단맛이 제법 많이 나는 스파클링입니다. 거기에 매칭할 한입 요리가 4가지가 나오고요. 컵 안에 있는 건 차와무시는 아니고 프랑스식 계란 요리 플랑입니다. 레몬으로 만든 크림이 올라간 동그란 칩 위에는 펜넬 씨앗이 뿌려져 있고요. 닭 간으로 만든 무스가 타르트에 담겨 있고 위에는 계란이 뿌려져 있고, 마지막 까만 건 브리오슈, 버터를 많이 써서 만드는 빵입니다. 달겠죠? 플랑은 다른 요리에 비유해서 표현해 드리자면 에그타르트랑 차와무시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차 거품의 달달한 향과 계란의 단맛 잘 어울리고, 계란의 부드러운 질감에 타피오카의 알갱이가 감촉에 변화구를 섞어줍니다. 칩을 입에 넣으면 상큼한 크림 맛과 펜넬 향이 바삭한 식감 위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닭간, 사실 첫 요리 받자마자 가장 기대됐던 건 이거였죠. 닭간이 고소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식사에 대한 기대를 확 높여줍니다. 브리오슈 안에는 돼지고기가 조금 들어있고 소스는 마요네즈인데 초리소가 들어가요. 닭간은 계란과 돼지고기는 초리소와 매칭을 해서 통일성과 재미를 동시에 줍니다. 버터와 함께 식사용 빵이 나오고요. 쫄깃함이 좋고 겉이 아주 바삭해서 식감 좋았는데 향은 좀 약해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빵이었습니다. 보르도 그라브 지역의 와인이라고 하면 샤토 오브이용 유명하죠? 레드와인. 근데 사실 그라브는 화이트가 더 유명합니다. 석회 느낌 강한 걸로 페어링을 했습니다. 전복 요리가 준비가 되고 오뚜기 케찹을 확 스페인 스프 가스파초를 곁들여서 나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가스파초보다는 훨씬 되직한 무게감이고요. 위에 분홍색 무스처럼 올라간 건 가스파초를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폼입니다. 흰 목이버섯과 비트, 체리로 다양한 식감을 줬습니다. 일식 전복과는 다르게 이를 튕겨내는 것 같은 쫄깃함이 좀 강한 편이라서 이런 식감도 괜찮나 싶지만 소스가 맛이 강렬하고 질감도 또렷한 편이라서 요리 자체의 캐릭터에는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복 요리를 먹는 동안 소믈리에르님이 와인을 풀어주십니다. 미네랄 느낌이 또렷하던 화이트 와인이 스월링한 뒤에 맛도 향도 풍부해지고 균형감 좋아지는 걸 즐길 수가 있어요. 다음은 오징어입니다. 오징어의 익힘이 정말 좋습니다. 불이 닿아서 맛을 끌어올렸는데도 식감은 여전히 회처럼 살아있고, 회보다도 더 부드러워요. 허브 소스가 오징어의 감칠맛을 잘 포장했어요.
오징어는 원래 맛이 또렷하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죠. 근데 그 맛을 억지로 꺾거나 깎거나 줄이지 않고 허브로 방향만 근사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허브 소스 특유의 스파이스가 오징어 겉면, 불에 닿은 부분에서 나는 불맛과도 잘 어울립니다. 가니쉬로 나온 애호박 슬라이스와 프리제, 위에는 구운 치즈와 메밀꽃으로 식감, 향, 맛을 미세 조정하는 좋은 요리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살로 만든 끄넬입니다. 끄넬이 뭐냐면요, 어묵 재료로 만드는 분홍 소세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보다 훨씬 맛있죠. 묵직한 소스라고 불러도 될 만큼 질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생선 특유의 향이 부드럽고 달콤하고요. 완전 빵도둑입니다. 보통은 좀 둥글게 뭉쳐서 내는데 이 끄넬은 굉장히 길게 해서 나왔어요. 제 이력서보다도 더 기네요. 곁들여진 홍합과 조갯살은 따로 주인공으로 내도 되겠다 싶을 만큼 익힘이 좋아요. 촉촉한 식감은 날것일 때보다도 더 부드럽고, 품고 있다가 뿜어져 나오는 즙은 누가 주사기로 더 집어넣었나 싶을 만큼 풍부합니다. 아마 수비드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프로슈토 칩으로 풍미를 더 집어넣습니다. 이 요리도 빈 곳이 없게 꽉 짜여진 맛입니다. 다 먹은 후에도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서 은은하고 기분 좋게 맴도는 느낌이 있어요. 바로 직전에 먹은 오징어 요리랑 이번에 나온 끄넬은 재료로 낼 수 있는 최선의 맛이 있다면 이런 맛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악마적으로 맛있었어요. 전복, 오징어, 대구, 조개, 그 후에 또 생선 요리가 나옵니다. 바다 재료들이 연속으로 길게 이어지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기대가 됩니다. 황금광어는 한국에서 최근에 양식에 성공한 생선입니다. 알비노 광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양식을 시도한 초기에는 황금광어끼리 교배를 시켜도 황금광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상당히 재밌죠. 양식장 사장님은 피눈물이 나셨겠지만요. 투자자들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비난도 당하고 뭐 그러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100%로 황금광어 새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에 황금을 뽑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하네요. 뽑기 운이 좋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확률을 높이면 뽑힙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맛일 텐데, 사실 광어는 주로 회로 먹으니까 광어회랑 익힌 황금광어를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어렵겠죠. 생선 맛이 어떠냐면 가자미스러운 맛도 있으면서 빛나는 생선의 지방 풍미 같은 것도 조금 있고요. 생선 감칠맛도 풍부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감칠맛 풍부하니까 토마토를 덧대서 감칠맛 더하기 감칠맛은 왕감칠맛, 전에 설명드렸죠. 글루탐산에 이노신산을 섞는 겁니다. 토마토를 다양하게 썼어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피클, 토마토 콩피, 정성스럽죠. 소스는 감칠맛이 좋고 콩피는 단맛이 진하고 피클은 신맛 깔끔하고, 토마토라는 같은 이름이지만 다양한 토마토로 표현하는 게 요리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들이 하나같이 맛이 진해요. 토마토의 미덕은 역시 맛의 또렷함이죠. 생선 껍질은 따로 튀기듯이 칩스를 만들어서 장식을 했어요. 황금광어 특징이 껍질의 황금색인데 그 껍질을 안 살리면 아깝겠죠. 껍질 맛이 고급스러운 꾸이맨 맛이 납니다. 아까는 분홍 소세지 타령을 하더니 이제는 꾸이맨 얘기를 하고 있네요. 훌륭한 요리에 대놓고 못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메인 디쉬에 페어링을 할 까베르네 프랑을 준비를 해주시고, 메인 디쉬는 오리 가슴살입니다. 양을 아주 넉넉하게 주셨어요. 껍질을 아주 바삭하게 익혔고 살은 붉지만 레어로 다 익은 상태고요. 오리로 주소스를 만들어서 뿌리고 자두로 가니쉬. 자두 밑에 까만 건 자두를 졸여서 만든 퓨레로 보이고요. 오리와 자두라고 하면 좀 낯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클래식한 조합입니다. 자두, 살구 이런 게 오리랑 잘 어울리고 부족한 맛을 잘 채우죠. 이 오리살 씹으면 푸아그라 맛이 나요. 오리 특유의 향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은은하게 납니다. 살은 살짝 질긴가 싶으면서도 씹는 재미가 좋습니다. 이가 파고들면서 두툼한 오리살을 찢어서 갈라놓는 감각이 좋아요. 볼륨감 있는 두께를 씹을 때 오는 만족감도 좋고요. 이게 오리요리다 싶은 맛을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습니다. 프리 디저트인데요. 아까 메뉴판을 보니까 아방 데세으라고 제대로 프랑스어로 써놨더라고요. 하얀색은 퐁텐블로라고 프로마주 블랑 치즈입니다. 이렇게 첫 디저트에 이런 식으로 치즈를 섞어서 내면 프렌치에서 메인 식사 끝나고 먹는 치즈를 언급하기도 좋고 다른 디저트들과도 잘 어울리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 한 자리 제대로 차지한 치즈만큼 치즈 맛을 또렷하게 주장하지는 않지만요. 밑에 깍둑 썰기된 재료는 루바브라는 채소입니다. 신맛 좋은 채소라서 외국에서는 디저트 재료로 많이 쓰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산뜻한 산미가 깔끔하면서도 채소가 갖는 복잡한 맛과 줄기의 텍스처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참 좋게 생각하는 재료입니다. 이것만 쓰면 단맛을 채울 수 없으니까 딸기 꿀리를 곁들였어요. 딸기도 디저트에 있어서 루바브랑 짝이 아주 잘 맞는 재료입니다.
치즈에서 루바브까지 이어지는 산미가 좋고 적당한 단맛으로 다음 디저트의 기대치를 올려주는 프리 디저트였습니다. 복숭아 퓨레를 되직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절인 복숭아를 꽂고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낸 메인 디저트입니다. 절임에서 나는 달큰함이 좋고 질감도 밀도도 적당해서 좋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정석적인 조합을 낼 때의 자신감이 식사뿐만 아니라 디저트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콥케. 포도주스보다도 달콤한 포트와인입니다. 국적으로 따지자면 리브잘트 같은 게 나오는 게 맞겠지만 포트와인도 참 좋죠. 마지막 디저트는 홍차. 이건 랍상소총이고요. 그리고 미냐르디즈 3가지가 나옵니다. 다이닝에서 보통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작은 디저트들을 뿌티푸르라고 부르는데 사실 세세하게 따지자면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는 작은 디저트를 뿌티푸르라고 부르고 오븐에 안 들어가는 걸 미냐르디즈라고 부릅니다. 젤리나 생초콜릿 같은 게 미냐르디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냥 구분 없이 뿌티푸르라고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디저트 픽이 좀 안 어울리는 기분이긴 합니다. 뭐라도 트집을 잡고 싶은데 음식이나 페어링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픽이 별로였다고 말을 하고 균형을 맞춰보겠습니다. 레스토랑 오하이는 요즘 어느 다이닝을 가든 습관처럼 써대는 캐비어와 트러플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도 돼요. 조리 방식과 맛으로 프렌치가 이런 거라고 수없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재료에 돈을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닝의 종착지가 어떤 형태일지, 어떤 재료로 어떤 음식을 낼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프렌치 다이닝의 출발점을 한국에서 찾는다면 레스토랑 오하이가 딱 그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위기 소박한 것 같으면서도 맛은 대범하고 조리 실력이나 완성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소믈리에 르님의 와인 핸들링과 서빙, 그리고 설명. 차분하면서도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설명이 음식이나 술의 완성도까지 함께 올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술 못 드시면 페어링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와인 한두 잔만이라도 주문을 해보시면 정말 좋은 경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